번뜩이는 영감을 기록하기 위한 사색일기의 요즘 생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색일기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 있죠? 네, 오늘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박건훈이라고 하고요. 윤규 씨랑은 한 십몇 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 관계고, 오늘 부탁을 받아서 특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저는 제 영상에서 저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06년생 곽윤규라고 합니다. 이번 팟캐스트의 주제는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이 주제를 왜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면접을 앞두는 수험생들도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기념해서 혹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발표를 잘하고 싶거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또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건우 씨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발표나 면접들이 좀 학술적이고 제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였어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일단 제 경험을 좀 중심으로 해드리려고 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좀 넓은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 학기 때 대학 영어를 수강을 했어요. 영어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 그 과목에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발표가 하나 마지막 기말 과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최종 평가를 받았을 때 제가 그 분반 안에서 1등을 했었는데, 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교수님이 주제를 몇 가지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안에 좀 에러 다운 시켜서 좀 줄여나가면 되는 얘기였는데, 개인적으로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모든 발표가 다 그렇겠지만 준비를 많이 할수록 티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기말 보기 한 3주 전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을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기말하고 거의 준하는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랑 같이 한 두세 번 만나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3시간씩 회의하면서 따로 준비했었고, 뭐 대본도 영어였으니까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영어 좀 열심히 외우고 하면서 발표를 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고등학교 때도 수없이 발표를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발표는 벼락치기 안 되는 것 같아요. 벼락치기 안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발표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시간에 자신의 꿈을 주제로 발표하는 컨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반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반 안에서 발표를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1등으로 뽑히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스트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반에서 한 대여섯 명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죠, 반에서.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는 이제 순위를 매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반에서 1등 할 정도로는 발표를 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발표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긴장이 된다거나 발표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 저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발표를 PPT를 준비해서 하는 발표라든지 학생들 앞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세봤어요. 대충 한 50 몇 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발표들 중에서 물론 이제 잘 된 것도 있고 잘 되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잘 안 되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평가받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옆에 친구들을 꾸준히 괴롭혔던 발표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표를 준비할 때 옆에 친구들한테 계속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너네가 이해가 되겠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너희가 그냥 처음 듣는다 쳤을 때 괜찮을까?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긴장은 풀어지거든요. 혹시 막 긴장이 되거나 떨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 편인가요? 긴장이 되는 거는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음, 긴장을 오히려 지금 좀 긴장했구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음, 그래서 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쳐다본다던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발표나 면접을 볼 때 사실 되게 떨리는 순간들이 많아요. 심장이 엄청 갑자기 임박한 순간이 되면 빨리 뛰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럴 때는 긴장을 한 상태 자체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긴장이 되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받아들인 상태로 시작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긴장이 되거나 할 때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발표를 봤었을 때는 발표의 시작을 좀 잘, 스타트를 잘 끊어야 그 뒤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발표의 시작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준비한 부분을 잘 해냈을 때 포텐셜이 터지면서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결국에는 말을 잘 한다라는 건 무엇이고 또 말을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그거를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을 활용해서 또 적당히 풀어낼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은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답변이라든지 혹은 대답을 하는 거를 좀 구성해보고 그거를 직접 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혹은 사회 이슈 같은 것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말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스크립트를 짜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가끔 그런 발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외워서 하지 말라. 스크립트 대본 가져와서 발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외워서 하려고 하다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친구가 뭔가 외워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친구끼리는 잘 안 보일 수 있어도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대학 면접을 본 게 태어나서 처음 본 면접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발표를 할 때는 원래 저는 대본을 절대 안 외우고 하거든요.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평소에 말하듯이 우리가 말할 때 뭔가 대본을 써서 외워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자라는 걸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서 그래서 제가 면접 당일 날에도 제가 면접이 수능 다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뭘 했냐면 자기소개 같은 거 준비해 오는 거 그냥 다 덮고 그냥 그날 있었던 그 현장에서
내가 드는 생각, 내 기분, 감정을 그냥 혼잣말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고사당에 갔는데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다 종이를 보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달달달.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런 거 진짜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봤자 그 교수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예상 질문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세요.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에 자기소개를 먼저 준비했었어요. 첫 질문이 자기소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의 면접을 할 때나 면접 조언해주는 영상 이런 것도 봤을 때 분명히 자기소개로 면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갔는데 고사장에 들어와서 받았던 첫 질문이 우리 대학 와서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면접이라는 거 그리고 발표할 때 질문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서까지 내가 커버를 잘 치려면 그냥 내 생각을 평소에 말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평소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한마디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네. 게 저는 이과잖아요. 네. 이과 발표를 하다 보면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인문 계열 쪽 발표를 잘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자연 계열 쪽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겠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안 했다면 당신은 발표를 제대로 준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마찬가지로 자연 계열에서도 본인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율도리 있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발표를 할 때 PPT도 같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잖아요. 혹시 그런 PPT를 만들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꿀팁이나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건 좀 널리 알려진 거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표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레 깨달은 부분이긴 할 텐데 PPT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PT에 글을 많이 넣는 거는 그 청중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간략하게 사진만 배열을 해놓고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넣어놓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가 아니죠. 저에게는 특히 더 연습이 중요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만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커버하기 위한 제 발화가 필요하잖아요. 발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사진을 제일 먼저 넣어라. 글은 좀 최대한 줄여라라는 조언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나요? 저도 발표 PPT를 만들 때 저는 사진을 많이 넣는 편은 아니고 저는 키워드를 띄워놔요. 그러니까 그 해당 슬라이드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딱 띄워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술술 풀어내는 방식으로 보통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글을 넣으려고 하지 않고 PPT는 하나의 뭔가 보조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발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청중들은 PPT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 모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좀 청중들이 제 말을 더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PPT를 만들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넣고 말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을 안 하는 청중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그 그쵸. 사람들을 뭔가 주목시키기 위한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지? 사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그 제 발표를 평가하는 분이 대부분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기 때문에 뭔가 청중들에게 설득시켜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전에는 그냥 점수를 좀 잘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발표 스킬들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말을 조용히 말을 하면 뭔가 이목이 집중된다. 뭐 아니면 서두에 뭔가 후킹을 넣어서 막 이목을 끌어라 이런 스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발표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스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평소에 말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내가 말을 하고 그걸 들어보면 내 말하는데 되게 거슬리는 습관이나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좀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발표를 준비하면 더 많은 청중들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우 씨는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발표를 하다 보면 이제 안 듣는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음. 그런 친구들에게 질문을 즐겨 하는데요. 어,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음, 어쩔 수 없죠. 저는 발표자 입장에서 최대한 정식들에게 지식 혹은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고 있다면 저는 집중을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제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질문하는 거를 좀 즐겨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둘 다 MBTI가 I거든요. 내향형인 사람인데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인지. 저는 발표를 할 때 다른 자아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제가 평소에는 되게 굉장히 차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텐션을 올리는 것 같긴 합니다. 말도 좀 더 또랑또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제가 의식을 안 하고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발음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발표를 하는 중이랑 발표 후 혹은 발표 전에 애들이 저한테 되게 다른 사람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어,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발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생기고, 내가 탐구한 것들을 남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기존의 내 소극적인 자아를 좀 내려놓고 그냥 나는 여기서 발표를 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아이인 거랑 발표를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혹시 건은 씨는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진 않았는지, 그런 뭐 면접에 대한 썰 이런 거 좀 자유롭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면접을 원래 4개를 봤어야 했는데 2개가 1차례 떨어져서 2개만 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 2개가 모두 재시문형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로 면접을 따로 보지 않았고 생기부형 면접을 본 건 사실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얘기를 좀 나눠서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하면 생기부형 면접이었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 그때 이제 고등학교 면접을 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에서 3년 동안 채웠던 생기부하고 그리고 제 자기소개서로 면접을 봤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때 열심히 준비를 해갔죠. 뭐 생기부에 있는 내용 한 줄 한 줄 분석해가지고 어떤 내용, 어떤 질문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소서도 분석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일 처음 가자마자 들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책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본인의 진로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였어요. 오, 제가 그때 자소서에다가 꿈을 지구과학
교사로 적었었습니다. 지구학분야 교사로 적었었고, 그 다음에 책을 뭘 읽었었냐면, 제가 사실 그때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하고 2학년 1학기에는 책 독서 활동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학 교사지만 과학만 읽지 않고 사실 저는 국어 2권, 뭐 수학 3권, 뭐 영어 1권, 과학 3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엮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좀 엮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GPT도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받았던 질문이 그냥 그러니까 AI하고 그냥 일반 로봇 혹은 그냥 프로그래밍한 컴퓨팅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전망을 좀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나온 질문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면접 끝나고 다시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에 AI가 딱 한마디 정도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그 선생님이 과학인데 약간 AI 쪽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기부 면접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라는 생각이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 이후로 그런 면접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은 게, 어차피 내가 내 활동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맡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 이후로 좀 풀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저는 생기부 면접을 보지를 않았어요. 생기부는 다 1차 합격자로 갈라졌었고 2차에서는 이제 문제 풀고 문제에 답변하는 식으로 면접을 봤단 말이죠. 사실 두 학교를 면접을 봤는데 두 학교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어요. 한 학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1 때 배우는 통합 과목들 있죠. 국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등등 하고, 고등학교 전범위 수과학 이 범위였었고, 한 학교는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지구과학 원투만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이 넓은 범위 학교는 사실 범위는 넓은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는 수월했는데, 사실 이게 제 첫 대학교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떨렸습니다. 물론 학교 친구들도 좀 있어서 그나마 좀 긴장이 덜어지긴 했지만, 면접 문제를 풀려고 대기실로 들어갈 때가 사실 제일 떨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이제 딱 봤는데, 문제 유형이 제시문 6개를 줘요. 짧은 제시문 6개를 주고 앞에 4개의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되는 키워드를 찾아라, 그리고 그 키워드로 5번째, 6번째 제시문을 설명해봐라, 그리고 그 키워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마다 다른데 사회 현상에서나 찾든지 혹은 과학 현상에서나 찾든지 해서 그 키워드를 적용해봐라 라는 문제 3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친구들하고 여러 번 스터디를 했어요. 같이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 이번에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키워드를 플러스 제가 배웠던 여러 개념들을 적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키워드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포괄적인 단어를 하나 잡고 일단 나머지 두 번째 문제, 이 키워드로 다른 제시문을 설명해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한 시간이 21분 중에 10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다 해서 정리 다시 해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구환경과학부 그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로 했을 때 마지막 질문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연현상에서나 예시를 찾아라 였거든요. 그래서 지구 관련해서 또 어떻게 잘 찾아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다행히 첫 번째 합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답변을 잘 했나봐요 제가. 그 두 번째 학교가 이제 지구과학만 냅다, 통합과학부터 지구과학 2까지 냅다 그냥 문제를 푸는 학교였는데, 분명히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문제를 푸는 교실에 딱 가보니까 시험지를 11장을 주더라고요. 와. 시험 문제 풀이 시간이 45분이었어요. 그래서 45분 동안 그 면접실 바로 앞 복도에 앉아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패딩 입고 추우니까 11월 말이었어요. 11월 말에 패딩 입고 문제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푸는데, 저는 그때 상상도 못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화성에 물이 있었을 당시에 육지 분포를 추론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이 학교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서 제가 못 푼 문제도 꽤 많았어요. 문제가 총 한 20몇 개 됐는데 못 푼 문제가 꽤 있어서 면접장 들어가서 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키워드를 제대로 찾았잖아요. 그리고 다 문제를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긴장을 안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 학교는 제가 문제를 못 풀고 들어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첫 문제를 못 풀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준비한 문제 답변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일 첫 문제를 제가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못 풀었는데 풀이 과정만 설명드려도 되겠냐? 아니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첫 문제부터 못 와. 풀었으니까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일단 남은 문제로 답변을 드렸죠. 다 풀고 다 설명드리고 한 면접 시간 15분 중에 3분 정도가 남았었어요. 3분 남았으니까 아까 못 푼 문제 풀이 과정 설명하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거 사실 좀 못 푼 문제가 그래도 몇 개 있었거든요. 한 3-4개 있었던 거. 그래서 좀 낙담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절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풀고 답을 하는 면접을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는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런 거에 조금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화성에 물이 있었을 때 그 분포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대학생도 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확한 답을 내는 것보다는 그 풀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면접은 상대평가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맞아요. 네, 저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완전 생기부형 면접을 두 곳을 봤었는데 이제 처음 본 면접이 수능 다다음 날이어서 정말 수능 전부터 수능 공부와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 끝났는데도 뭔가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봤는데 되게 많이 긴장이 되는 상태였죠. 저는 태어나서 면접이라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동아리에 들어갈 때도 보통 면접을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어서 면접을 보지 않고 그냥 지원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서 면접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처음 본 면접이 대학 면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이제 고사장 대기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한 20명, 30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번호를 주잖아요. 근데 유독 제가 처음 갔던 학교가 그 랜덤으로 가번호를 주지 않고 이름 순서대로 가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곽씨잖아요. 그러면 강씨, 고씨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1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처음 순서로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긴장된 상태로 계속 아까 말했듯이 혼잣말로 그냥 내 생각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가 면접 고사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우리 대학 와서 뭐 하고 싶냐. 근데 다행히 그 질문은 제가 준비했던 답변 중에 있었어서 좀 이렇게 수월하게 말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또 2차로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봤던 대학교의 전형이 이름은 교과 전형이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생기부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라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간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있는 생기부 면접보다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름만 교과 전형이지 사실은 생기부를 굉장히 집요하게 보는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자체가 정말 생기부에 관한 질문으로 가득 찰 정도로
생기부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생기부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냥 계속해서 혼자 말을 하는 연습을 했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좀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 대학은 최초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한 10분 걸렸나?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거의 3시간인데 면접 보고 나오는 게 10분밖에 안 걸렸어서 이게 뭔가 면접을 본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뭔가 얼떨떨한 상태로 끝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첫 번째 학교가 23명 중에 10번째였고, 딱 중간. 네, 두 번째 학교가 한 9개 조 중에 3번째였거든요. 사실 첫 번째 사람들이 사실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일찍 나가니까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사실 그냥 일찍 보고 나오는 것도 사실 참 좋다고 그쵸. 생각해요. 뭐 안 돼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 또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면접을 앞둔 수험생 분들께 뭐 몇 개 조언을 좀 하자면 자, 생기부 면접을 보시는 분들, 본인의 생기부를 달달달 외우십시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웬만하면 그 학교 찾아보면 전형에 대해서 질문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생기부 면접을 대학교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있으니까 다 참고하셔서 준비 꼭 확실히 하시고, 재시문 면접을 보신다. 재시문 최소 5개년치 정도는 학교마다 홈페이지별로 나와 있거든요.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 본인이 말하는 거를 찍어보세요. 저는 그걸 찍으면서 제가 입술이 말할 때 비대칭이거든요. 이것도 발견해서 그 당시에 수정하려고 노력은 했었고, 물론 안 고쳐졌지만 수정했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말버릇도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꼭 재시문 면접 하시는 분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이거 하면서 준비했던 게 어쨌든 뭔가 본인의 밑거름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뭔가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결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말을 해보자면 우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관문이 사실은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면접을 볼 때도 그래서 굉장히 떨릴 텐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면접은 상대평가니까 절대적으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떨리고 쟤도 떨리고 다 같이 떨리니까 뭐 다 같이 같은 상태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긴장을 완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막막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혼잣말을 해본다거나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든지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말을 해볼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그 면접에 가면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진짜 예상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까지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가면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학과에서 뭔가 그 이후에 배울 내용 커리큘럼 혹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교수님들 얼굴을 뽑아서 전날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컨택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랑 아이 컨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날에 교수님들 한 30 몇 분 되는 분들 다 뽑아놓고 랜덤으로 2명씩 뽑아서 계속 돌려봤어요. 그분들 필요하면은 전공 분야까지도 알아내면 좋습니다. 저는 그 면접실 들어갔을 때 한 분이 그 대기과학 쪽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이 지질학 쪽 분이셔서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친숙해요. 기본적으로 면접관분들이. 그래서 좀 긴장을 덜 수 있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 친구와 함께 또 팟캐스트를 촬영을 해봤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의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둔 면접을 앞둔 수험생 분들이라면 응원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달 팟캐스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